반갑습니다. 승주준입니다. 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새벽 4시가 넘어가지고 잠들었다가 아침 9시, 10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일어났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던 이유는 너무 일단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참 무기력했습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었나 보다 라고 하는 그 무기력함도 있었고, 그리고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할 때 제대로 했으면은, 공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좀 잘만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주일 남아있는 시점에서 정말로 진심 어리게 응원해 줄 수가 있었을 텐데, 저말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진심 어리게 응원하지는 못했어요. 억지로 응원했습니다. 억지로. 야,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지만서도 그래도 일단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억지로 힘을 짜내가지고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빨리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기를 증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투표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애를 썼습니다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도 굉장히 컸었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막 분노가 느껴져가지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밤잠을 지새우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자유를 뺏겨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석을 하고, 광화문 광장을 그렇게 우리가 가득 메웠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무슨 뭐 유튜브 구독자들이 막 줄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큰 어떤 대형 이제 채널들에서 뭐 유튜브 구독자들이 줄고 있다 이러는데, 그 원인이야 뭐겠습니까? 무기력함을 느껴서 그런 거겠죠. 야,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래가지고 뭘 바꿀 수 있겠냐? 그러나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대형 유튜버들이, 제가 뭐 누구라고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 우리 그거 부인하고 싶지도 않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다 분명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패배를 한 것이지, 모든 어떤 노력 자체를 우리가 물거품으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왜 이번 총선에서 졌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총선은 우리가 대비하고, 지방선거도 있고 그리고 또 대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다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총선 결과를 조금 보시게 되면은, 민주당과 시민당 쪽에서는 합쳐가지고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합쳐가지고 103석을 차지했는데, 무소속으로 나간 지금 보수 쪽 인사들 4명을 포함하게 되면은 107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개헌 저지선은 우리가 지켰다라는 겁니다. 100석은 일단 넘겨가지고 개헌 저지선만큼은 일단 우리가 지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개헌은 그래도 막았으니까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정말 보수다운 보수, 정말로 당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천이라는 논란도 왜 발생을 했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이 당 자체의 이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논란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맞는 것이고, 다 천차만별이니까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면은 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사천 같은 의혹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정말로 당을 다 완전히 그냥 재개편해야 된다. 정말로 보수적인 이념, 시장 자유라고 하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당 체제를 완전히 싸그리 다 바꾸는 그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헌은 우리가 막았으니까 충분히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로 보수다운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일단 유의미한 것은 이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투표를 한 사람 자체가 2,9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3천만 명 정도가 이번에 투표를 한 것인데, 저 3천만 명 가운데서 1,400만 명 정도가 보수 쪽이 이제 투표였고, 1,600만 명 쪽이 이제 저쪽에 이제 투표였습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투표하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보수 국민들한테 존경심을 갖습니다. 당이 정말 그 꼬라지가 나 있고, 이 본질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를 악물고 문통만큼은 막겠다라는 생각으로 대부분의 보수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투표하러 나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읍소하고 호소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이 당이 조금만 공천을 제대로 했고 조금만 보수적인 그 이념을 명확하게 했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야 그러면 보수가 1400만 표나 이렇게 가져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의석수에서 차지가 나냐, 조금 해가지고 졌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지금 이제 서울 광진을 같은 경우도 오세훈 전 의원이 안타깝게 탈락을 했습니다. 몇 퍼센트 차이가 나지 않고, 이현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안타깝게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아까운 분인데 민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분당, 제가 이제 거주하는 지역인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김민수 이제 그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참 아깝죠. 주광덕 의원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3% 정도의 차이로 이제 떨어진 것이고, 또 반대로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윤상현 의원은 0.1% 차이입니다. 171표 차로 정말 기적같이 승리를 또 거두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에서 3% 정도의 차이에 근소한 차이로 수도권에서 많이 지금 자리를 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야 이제 우리가 그 개표했었을 때 그래도 분위기가 좀 괜찮았었는데, 경합으로 있었는데 이게 사전 투표를 한 거를 딱 까놓고 보니까 완전히 그냥 저쪽으로 다 그냥 가게 되더라. 이번에 사전투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 30대, 그래서 40대 초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어떤 그 총선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번에 우리가 졌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공천이라고 하는 그 문제도 당연히 있었고 당내의 그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20, 30대 젊은 층, 그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전략을 짤 때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당에 대해 가지고 너무 막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떻게 뭐 저런 얘기를 해? 어떻게 뭐 저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같은 경우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못하냐? 당연히 맞는 말이지. 뭐가 이게 문제가 되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20, 30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누구다 하면은 그 발언한 사람, 누구다 하면 그 발언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깊게 그 사람이 무슨 뭐 철학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이념을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더욱 이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맞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거를 지혜롭게 조금 더 전달할 수 있을까, 선거에 유리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비례 쪽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미래한국당이 굉장히 득표를 많이 했어요. 오히려 시민당보다도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33.8%나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애국심으로 문통만큼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34%가 넘는 사람들이 보수 쪽으로 찍어준 거인 것 뿐인 것이지, 정말로 보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찍어준 거는 또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 개편을 해야 된다. 당 자체를 정확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채우고, 정말로 이 당의 이념을 위해서 정확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야 된다. 그러나 그 당의 이념이 명확해야 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운다라고 해도 그냥 중도적인 사람이 봤었을 때, 20, 30대가 봤었을 때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이 되게끔 말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되게, 어떻게 하면은 20, 30대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더 지혜롭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념이 명확하고,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세련되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잘 고민을 해가지고 당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을 완전히 그냥 개편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오늘 뭐 새벽이죠.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막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하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개헌을 막는 거는 그래도 지켜내지 않았냐? 개헌을 막는 거는 우리가 해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회로 다시 삼아가지고 완전히 보수를 재건설하자, 재구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보수가 보수다울 수 있는 정당,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당직자까지 전부 다 당을 위해 가지고 이념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잘 구성을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떻게 하면 당을 조금 더 젊은 사람들한테 20, 30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 20, 30대한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보수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문제가 있죠.
그러나 저도 같은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견도 있고 싸움도 있었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뭐 제가 특정 이제 뭐 그런 어떤 채널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모든 채널들이 분명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저는 그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한 문제도 보수 유튜버가 없었으면 제대로 다뤄지지가 않았겠죠. 분명히 보수 유튜버들은 자신의 역할에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었고 분명히 이 땅에는 아직까지도 자유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가 20, 30대의 조금의 그 마음 3%, 4% 되는 그 차이점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대패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보수당이 보수답지 못했기 때문에 대패를 한 것이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염두를 해가지고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그 애국 시민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절망했었지만 그래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애국 시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똘똘 뭉쳐가지고 이 땅의 자유를 지켜나가야 되고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고 지킬 수 있다.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